네, 안녕하십니까. 민법의 이종근입니다. 오늘은 113페이지 법률행위 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한 문제 정도 있다는 생각하시고요. 먼저 그럼 기본을 보겠습니다. 자, 법률 행위의 조건과 기한이거든요. 조건과 기한을 부관이라 한 겁니다. 조건과 뭐다? 기한.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조건 기한은 성립해 가는 것이 아니고 성립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효력. 자,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효력이 많은 것, 소멸하기도 하는 것을 다루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건에서 기본적인 것이 정지 조건과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정지 조건은 효력이 정지했다가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면 키워드는 여기다 발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발생. 자, 보세요. 정지 조건은 효력이 뭐가 됐다가 정지되어 있다가 성취가 되면 발생. 네, 발생. 그때부터 발생할 겁니다. 다음 해제 조건은 일단 발생시켰다가 성취가 되면 해제. 해제란 말은 결국 뭐죠? 효력이 많은 거예요. 효력이 소멸된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소멸. 자, 이것이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지 해제는 성립이 아니고 뭐다? 발생 소멸하는 것이고요. 기한은 확실한 것인데 시기하고 종기가 있습니다. 네, 시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네, 똑같이 그때부터 효력이 뭐하고요? 발생하고요. 자, 발생시켰다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종치입니다. 그죠? 요건 발생과 이건 뭐에 가는 거다? 네, 소멸해 가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 기한의 가장 1순위는 뭐다? 성립이 아니고 뭐에 가는 거? 효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효력. 자,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정지, 해제, 시기, 종기는 전부 다 그때부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하고 시기도 그때부터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한 겁니다. 이 조건은 특약을 맺으면 특약을 맺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소급표가 가능하다는 데 특징이 있고 이 기한은 시기 종기는 절대적으로 특약을 맺어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 소급표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두 번째 테마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 들어가서 정지 해제했을 때 이제 계산법이 있어요. 네, 정지제. 우리 기성 조건이란 말씀입니다. 기성은 성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지는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플러스니까 이건 뭐로 가야 된다? 플러스로 가야 돼요. 이 플러스 갖다 뭐라냐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일한 얘기예요. 다음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 갑니다. 계산하세요. 기성은 플러스, 해제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뭐다? 무효.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불능 조건이 있습니다. 불능 조건은 성취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죠. 불능이 뭐면 정지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무효가 되겠다는 얘기죠. 다음 불능 조건이 만약에 해제 조건이면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 크기 같아져서 뭐다? 네, 조건 없는 뭐다? 법률 행위다. 이 계산법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시면 답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 또는 기한부 권리는 자 이쪽이든 전부 다 특징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 뭐예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조건부 권리에서 조건부 권리는 성취 전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정도 기본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2번 보시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조건 성취 효력을 뭐다? 성취 전 뭐 할 수 있다? 소급시킬 수 있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한이 아닙니다. 뭐다? 기한 아니고 뭐다? 조건은 특약 맺으면 소급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번에 1번 상계는 단독행위이므로 단독행위는 조건 붙일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정지조건부 법령에는 조건이 단지 채무자 의사에만 달렸을지라도 내 마음이 내키면, 내 마음이 동하면 이 집을 주겠다, 이런 당사자 채무자 의사에만 달리는 것을 순수 소유 조건이랍니다. 이런 것은 유효가 아니고 무효라고 보고요. 네 번째,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을 붙였다. 반사회질서 조건이죠. 따라서 뭐예요? 불법 조건이므로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다 무효. 다섯 번째, 조건 성취가 확정된 후에만 조건 범위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확정되기 뭐예요? 확정된 후가 아니고 뭐예요? 확정되기 뭐예요? 전 조건부 권리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은 워밍업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조건 붙일 수 있는 법률 행위로만 묶여진 것. 자, 기억 인지, 이거는 신분행위입니다. 신분행위는 조건 붙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니은, 유증은 물론 신분행위는 맞습니다만은 유증은 상대방한테 뭐만 줘요? 상대방한테 단독행위인데 상대방한테 뭐만 주므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건 붙여도 관계없다. 자, 입양, 이것도 마찬가지 신분행위 적용하면 안 되고요. 니을, 혼인도 마찬가지 신분행위 조건 붙여서는 안 되고요. 다음 미음, 상속 포기도 신분행위죠. 포기는 완전 포기해야 되죠. 그죠? 이것도 붙여서 안 됩니다. 자, 비읍, 채무 면제. 네, 단독행위 중에서 유증, 채무 면제는 상대방한테 뭐만 주므로 네, 115페이지 문제 3번 하겠습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문제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 이것을 두 글자로 고친 말이 불법.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조건은 무효가 되고 법률 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논리 모순. 즉 불법 조건이 붙은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조건도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즉 무효가 되면 키워드 아직 뭐하기 전이면 이행하기 전이면 효력이 없는 거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뭐가 됐으면 이행 후라면 이건 무슨 급여가 된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가 없다. 거기까지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은 틀린 2번만 설명드리고요. 3번에서는 1번 잘 기억해 두세요. 조건 성취 미정한 권리물은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 네, 4번은 2번 문제의 연장선상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는 것, 채무 면제, 그죠? 이런 것들은 붙여도 관계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5번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보시면은 5번 보세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효력 발생. 자, 거기 보시면 두 가지를 같이 묶어 들어갔습니다. 법령이 뭐라고요? 성립 또는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조건 기한은 뭐라고요? 조건 기한은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성립에 관한 얘기 아니고 효력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뭐라고 줬습니까? 조건 기한은 성립 또는 효력했으니까 성립 때문에 그 질문 틀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6번 갑니다. 조건부 법률안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4번 지문 판례에 의하면 어음 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거기 어음 보증입니다. 어음 자체는 어음 뭡니까? 요식행입니다. 무슨 행위요? 이 어음 자체에다가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요식행위 때문에 방식만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어음 아니고 어음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어음에 보증 붙인다는 거예요. 어음에 보증 붙인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한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 되는 거기 때문에 어음 보증에는 뭐 붙여도 조건 붙여도 무방하다. 됐습니까? 어음 발행할 때는 뭐다?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음 보증에 조건 붙이는 것은 거래 안전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자, 다음에 거기서 2번, 6번에 2번 상계, 취소, 철회, 선택, 재권, 선택, 환매, 주식, 청약 등 단독행위는 조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한테 뭐만 주는 경우? 이익만을 주는 경우는 붙일 수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7번 볼까요? 7번 조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자, 2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담보로 할 수 없다. 여기 맨 마지막 거 보셨어요? 여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 조심하시고요. 자, 7번에 5번 참고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아까 있었습니다. 아까 채무 면제 유증 넘기시고요. 8번 별표 계산 문제. 자, 8번 계산 문제입니다. 8번에 1번 보세요. 조건이 법리상시 이미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취. 이미 성취는 플러스죠. 기성이죠. 그것이 정지조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맞는 지문. 두 번째, 이미 성취 해제. 기성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마이너스 맞고요. 세 번째, 이미 성취 불능 마이너스죠. 그것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면 뭐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맞고요. 네 번째, 조건 불성취로 확정되는데 해제 조건 마이너스는 뭐다? 플러스. 자, 5번 보세요. 범행시 조건이 이미 뭐야? 성취하기 뭐라고 됐어요? 불능한 때. 불능한 때는 뭐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뭐가 되면 플러스 됐습니다. 어떻게 돼요? 네, 그럼 뭐예요? 자, 4번 보세요. 4번 불성취로 확정됐습니다. 마이너스죠. 해제 조건 뭐죠? 마이너스죠. 그럼 뭐예요? 플러스인데 4번 좀 틀렸네. 5번은 성취 불능 마이너스 정지 마이너스 플러스 뭐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8번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답 틀릴 것이 없다. 자, 9번은 조건 붙일 수 없으나 기한 붙일 수 있는 것. 3번 수표. 무슨 행위요? 수표. 수표는 그죠? 특히 수표는 뭐예요?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요식행위죠. 단 뭐 붙일 수 있다? 기한 붙일 수 있다는 것. 수표행위는 조건 붙일 수 없으나 기한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급진단 얘기고요. 자, 10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0번 별표해 두시고요. 1.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소유권 유보 특약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 아니고요. 정지 조건. 할부 매매하죠. 그럼 할부금을 다 모아기 전까지는 주기 전까지는 소유권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부금을 다 모아야지 완납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력이 뭐가 됐다가 정지됐다가 할부금 다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해제가 아니고 정지. 두 번째는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아니고 추정. 간주가 아니고 뭐다? 추정. 세 번째 질문은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서 뭐 할 수 있다? 담보를 할 수 있다. 또 나왔죠 여기. 이게 처분, 상속, 보존, 담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자, 네 번째 질문. 법률행위의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입니다.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도 다 무효. 다섯 번째,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말이 바뀌어야 되죠. 뭐예요? 성취된 것으로 본다.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그랬어요. 진짜 시험 합격했다니까 시험 보기 전날 뭐예요?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워버립니다. 시험 못 봤어요. 그러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3번. 답 기한 갑니다. 11번 옳은 것 했습니다. 11번은 완전 조문 얘기예요. 자, 1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기는 것은 해제가 아니고 정지.
1번, 2번 서로 바뀌어 있어요. 2번은 정지가 아니고 해제, 특약 없는 한 조건이 성취한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고요. 세 번째, 조건 성취 미정한 권리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조건이 법령 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정지 플러스면 마이너스 무효가 돼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 플러스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다섯 번째, 시기 있는 법령에는 기한이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종기 있는 법령에는 기한이 도래한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며 당사자 특약에 있어도 소급표가 뭐가 될 수 없다? 인정될 수 없습니다. 얘기했죠? 뭐는? 기한은 뭘 맺어도 특약을 맺어 절대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12번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의 설명으로 옳은 것. 자, 5번 지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뭐한 것으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것. 5번 정답이고요. 다음 13번 부관의 설명 중 틀린 것. 1번 보세요. 기한 도래는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된다. 안 되죠? 기한은 원칙 예외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 페이지 14번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가 아닌 것. 네. 그 1번에 채무자 무자력됐다고 해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이 없는 한 기한 채무자 무자력은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되지 않고요. 15번 기한 이익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 15번에 3번 있습니다. 무이자부. 이자 없는 돈 빌려주는 경우 있죠. 소비대자는 이익이 없습니다. 누구는 있고요. 소비 차주는 기한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번은 정답이 3번. 네, 이 정도에서 조건, 기한 설명 마치고요. 자, 바로 2편 물권법 들어갑니다. 물권법. 자, 물권법은 거기 한 14문제 나옵니다. 자, 먼저 물권법 총론 들어가면 자, 먼저 거기 물권법 총론의 키워드는 다른 건 아니고요. 물권 법정주의란 말을 이해하십니다. 무슨 주의요? 네, 물권은 법이 정한 것 가지고 쓴다. 법정주의.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법이 쓰니까 법정연은 법률에 의해서 물권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다?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법률에서 인정하는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 점유권, 그 다음 나머지 그걸 뭐로 묶고요? 본권. 본권 다시 무슨 권? 소유권하고 무슨 물권? 제한물권 나누고 제한물권은 용의물권과 그 다음 뭐요? 담보물권. 용의물권은 지지전. 담보물권은 뭐다? 유, 질, 저 이렇게 나누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대표적 두가 뭘까요? 첫 번째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지, 법정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닌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관습법 법지, 관습법 물건이 아닌 것들, 그래서 뭐 온천권, 그다음에 뭐 사도 통행권, 그다음에 또 뭐 근린 공원권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또 뭐 관습법상 간습에 준하는 소유권, 자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를 좀 잘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법정이 지나서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테마가 이제 물권적 뭐에 가는 거 청구권이 있죠. 네, 요 두 테마를 가지고 법정주의에서 하나, 물권적 청구권에서 하나, 요 정도에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총론적이기 때문에 또 어렵게 될 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물권이 아닌 것 했습니다. 여기 이게 주로 시험 나오거든요. 이건 물권 아니에요.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 아닙니다. 광어권, 어업권은 준 물권이라고요. 구분 이상권, 분묘기지권은 물권.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동산, 부동산 객체를 수 있는 것은 동산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2, 3, 4, 5는 전부 다 부동산. 3번은 이것저것 다 갖다 모아서 낸 겁니다. 자, 3번은 틀린 지문은 2번인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했죠. 자, 소유권 물청 들어가서 214조가 있어요. 214조는 방해 예방입니다. 방해 예방. 지금 침해한 게 아니고 아직 침해할 염려가 있을 때요. 그러면 방해 예방 그 다음에 또는 뭐다? 손배도 아니고요. 손배의 담보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또는 뒤에 거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지 이것이 또한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다? 둘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조문 문제예요. 그 나중에 소유권 물청 가셔서 214조 방해 예방 함께가 아니고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라는 것 2번 조심하시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물건 객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을 매수 을에게 몹시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도 본권 할 때 보시면 이게 달라지죠. 점유권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본권 아닌 점유권. 요거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러면 거기 보시면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을이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 을은 뭐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안 했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이전 받았으면 뭐는 있다는 걸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1번은 등기,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등기 안 했으니까. 결국 1번 뭘까?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반드시 뭘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취득한다는 것. 그래서 1번 조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요. 5번 가겠습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2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다. 건물은 토지에 절대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단 신축해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단 신축해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6번 가겠습니다. 관습법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자, 4번 보세요. 물건 법정주의 원칙상 관습법의 물건 창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방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은 어디에서 만들 수도 있고 법률도 있고 모두 있어요. 네, 여기 관습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은 법률에서 만들 수도 있고 어디서도 관습법에서도 물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권리의 순위 경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거기 이제 권리 순위라면요.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물권과 반대말이 뭐죠? 채권. 자, 그럼 여기다 갖다 계속 써보면 될까요? 물권. 물권과 물권이 충돌했을 때, 그죠? 채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볼게요. 힘들면 물권은 족보가 있다 생각하세요. 족보가 있는 거. 채권은 뭐가 없는 거? 족보가 없는 거. 등기. 그러면 같은 물건끼리 붙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그 물건끼리면 등기된 족보와 등기된 족보 붙으면 등기 시간순 뭐로 결정한다? 시간순 결정하면 되겠죠. 물건끼리는. 다음
물건하고 채권이 붙었어요. 뭐하고 뭐가 붙었다고요? 그럼 물건 채권 시간 손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뭘 써먹었는데 시간 손 됐으니까 써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족보 있는 것하고 족보 없는 것은 시간 손이 아니죠. 족보 있는 게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한다? 그렇죠. 물건이 뭐한다? 우선한다 하면 되겠죠. 다음 채권이 붙었어요. 뭐하고 뭐가 붙었다? 그럼 채권처럼 족보 없는 것끼리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시간순이란 말 쓰면 안 되죠. 이미 썼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때는 아수라장에 이때는 먼저 행하는 자가 임자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A 채권 상환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틀렸죠? 먼저 성립한 권리는 아까 여기 써먹었잖아요. 시간순. 그 틀렸고 니은 B번 물건 채권은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해요? 아니죠. 물건 우선이죠. 자, C 물건 상환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겠죠. C는 맞는 지문. 다음에 이제 D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자 일단 당연히 제한물권이 우선합니다. 예외적인 겁니다. 물건이 시간순위인데 예외도 있다 없다? 있어요. 예외에서 뭐하고 뭐가 붙으면 제한물권이 당연히 우선해요. 그러다가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소유권 원래 복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이 공무원의 불법행위 손해 깊은 행위가 국가배상법 규정이 사용자 책임 규정을 배제하고 우선 적용합니다. 당연히 공무원 국가배상법이 민법보다도 더 먼저 적용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A, B, D 자 권리순위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물권 효력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있습니다. 8번에 1번 드릴까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있으면 성질상 당연히 소유권이 우선한다.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에 제한물권 설정되면 날짜가 빠르겠지. 보세요. 소유권 치는 날짜는 7월 1일이고 전세권 날짜는 7월 15일이에요. 이게 우선할 것 같지만 소유자가 제한받는 거니까 소유권 제한물권 충돌하면 언제나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자, 물권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물권 법정주의 포인트를 잡아둔 거고요. 네, 드디어 이제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131페이지에 물권적 뭐에 관한 거? 청구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에서 온다는 얘기죠. 자, 기본적으로 물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오는 거고요. 비교되는 거 채권에서는 네,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권에서 물청이 오고요. 물권이 주가 되고 물청은 종인데 특징 항상 언제나 운명을 뭐한다? 주정관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언제나 운명을 뭐한다? 함께 한다. 언제나 운명 뭐한다? 함께 한다. 네. 그래서 131페이지는 각 권리마다 물청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테마가 이렇습니다. 자, 점유권이 있죠? 그러면 점유권 기초란 물청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204조가 있고 205조가 있고 206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기초라는 거예요? 점유권 기초란 물권적 청구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유권은 213조하고 14조를 얘기해요. 이건 뭐다? 소유권 기초란 뭐다? 물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한물권은 이 두 가지 조문을 갖다가 몽땅 준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준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준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지전에서 한 세트예요. 지상권하고 이 전세권이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한 세트고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탈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 유치권 혼자 미쳤습니다. 이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권 전세권자는
213조하고 몇 조를 14조를 다 준용하고 이 빨간 지역권 저당권자는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214조만 준용하고 유치권 미친 애는 아무것도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있겠죠. 자, 그런 특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9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기술 틀린 거. 3번 물청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다. 지금 방금 전에 물청은 종이고 물권은 종이므로 이 종된 것을 독립해서 양도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운명가치이기 때문에 종된 것을 독립해서 양도하면 안 되고요. 다음 10번 물청 틀린 지문은 2번 타인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건물을 제3자한테 팔았다. 건물 신축자가 물청 상대방이 된다. 자, 여기 지금 소유권 물청 얘기입니다. 자, 갑토지에 누가 을이 무단으로 뭐해서 신축해서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점유자는 누구예요? 을은 과거 점유자고 병은 무슨 점유자? 현재 점유자. 그럼 누구한테 물청 던져야 돼요? 과거가 아니고 뭐다? 현재 점유자. 이겁니다. 과거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소유자가 던져야 되고 누구한테? 과거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 현재 점유자. 자,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과거 소유자는 필요 없고 누구요? 현재 소유자고 또 현재 점유자지 과거 점유자는 필요가 없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11번에다가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갑의 토지 을이 무단으로 뭐했어? 점유했어. 지상의 건물을 뭐했다? 신축. 그 갑은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고 병한테 팔았고 이전 등기했고요. 을은 건물을 정에게 양도해서 소유권 뭐했다? 양도했습니다. 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갑 토지 먼저 해봅시다. 을이 무단으로 뭐했다? 신축. 자, 무단 신축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 건물은 토지에 뭐하지 않는다는 거, 네?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퇴거는 못해. 퇴거는 못하지만 철거는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 근데 갑이 소유권이 있었는데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고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또 을은 누구한테? 정한테 팔았다는 얘기. 그러면 지금 을은 점유하고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고 이 사람 뭘 하지 않아요 지금? 점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과거 소유자고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죠. 그러면 과거 소유자는 무슨 소유자는? 과거 소유자는 현재 소유권이 없으니까 을한테도 못 던지는 거고 또 누구한테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만 던질 수 있다? 현재 소유자.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지. 과거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 뭡니까? 과거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소유자가 던지고 상대방은 과거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현재 점유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비용 들까요? 안 들까요? 아니, 철거 비용 들어 안 들어요? 들죠. 그러면 철거 비용을 갖다가 반반씩 부담하면 될까요? 반반 아니죠. 누가? 정이 다 부담해야 되지. 그죠? 아니, 토지 소유자가 무슨 뭐 비용을 왜 드려요? 무단 신축자 연결된 누가? 정이 다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11번은 1, 2, 3, 4는 다른 게 아니고 과거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소유자고 또 과거 점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현재 점유자 던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